네, 안녕하세요. 와인을 잘하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는 와인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예, 오늘의 제목은 약간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바로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이제 와인 수입사도 뭐 이제 내추럴 와인 전문 수입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내추럴 와인 전문 와인샵,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와인 전문 바,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 요즘에 이런 업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내추럴 와인에 대한 수요라든가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예, 약간 삐딱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이제 이걸 한번 찍게 됐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이 무엇인가, 뭐 사실 그건데, 이제 내추럴 와인 그러면 딱 생각 드시는 게, 그럼 되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되게 뭐 인공적인 걸 가미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내추럴한 게 내추럴 와인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 맞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현재까지 이제 뭐 이제 명확하게 딱 내려진 규정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 말은 아직까지 뭐 제도권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컴패니언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바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5가지를 그쪽에서 이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작고 독립적인 이제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가 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기농 재배 또는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으로 재배한 포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기농법 또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으로 재배한 포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발효할 때 이제 인공적인 효모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마 대부분의 사실은 그런 내추럴 와인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포도 껍질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천연 효모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발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발효 시에 뭐 첨가물을 타면 안 된다. 사실 약간 그 발효할 때 만약에 뭐 당도가 부족하면 뭐 약간의 이제 당을 보강하거나 그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산화황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량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산화황이 뭐냐 그러면 보통 산화 방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와인의 뒤에 보면 항상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 방지제. 보통 어떻게 적혀 있냐 그러면, 뭐 원재료명, 그리고 뭐 이제 포도 원액 또는 이제 무수화항산, 뭐 이산화황, 뭐 산화 방지제, 보통 다 적혀져 있거든요. 내추럴 와인이냐 아니냐 규정하는 사실 가장 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산화 방지제, 이제 무수화항산, 이제 이산화황의 사용 여부, 아니면 정말 얼마나 적게 사용했냐 아니냐,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내추럴 와인을 수입을 하시는 이제 와인 수입회사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의논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입하는 와인이 당연히 내추럴 와인인데, 거기에 이제 백라벨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놨대요. 그러니까 원재료명에, 그러니까 포도 원액, 그다음에 이제 무수황산, 이제 산화 방지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적으세요? 이거 이제 내추럴 와인인데 이렇게 적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검역이라든가 사실 그런 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적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요 이제 산화 방지제와 이제 내추럴 와인은 사실 보면 되게 좀 서로 참 애매한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추럴 와인은 이제 어떤 향과 맛이 날까? 그러니까 딱 내추럴 와인도 사실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뭐 딱히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향은 있거든요. 일단 향에서는 약간 산화된 향이 납니다.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뭔가 약간 산화된 향? 그럼 산화된 향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과를 깎아놓고 나서 한 반나절 있다가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그 갈변된 것 같은 그런 향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향, 약간의 이제 산화되고 이제 갈변된 이제 그런 향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향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밀맥주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시큼한 향? 뭐 이런 향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조금 이제 약간 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에서 나는 이제 그런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약간 그 내추럴 와인이라고 말하는 그 공통적인 그런 향은 약간 이제 산화된 향, 이제 갈변한 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도
막 이제 프루티하고 신선하고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래도 약간 텁텁하고 눅눅한 면도 있고 약간 산도도 조금 느껴지는 이제 그런 와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뭐 맛과 향을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이제 와인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일반 와인을 이렇게 딱 땄을 때 바로 그 느껴지는 향보다는 한 며칠이 지났을 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와인을 마시는 느낌?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거든요. 내추럴 와인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와인을 이렇게 먹고, 아, 이 맛과 향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내추럴 와인이라 그렇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2003년부터 한 201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 와인 브랜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M 샤프티에랑 브랜드를 담당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도 이제 프랑스 최대의 유기농 와인 회사가 M 샤프티에 보통 그렇게 말을 했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던 게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M 샤프티의 유기농 와인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2004년은 한국의 칠레 와인 붐이 엄청나게 일던 시절이었고요. 한 2005년, 6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기농 와인 붐이 막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제가 담당했던 이제 그러니까 M 샤프티에가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고 어찌 보면 그 이제 붐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최정점에 있을 때 이게 빈티지가 바뀌었어요. 원래 2001에서 2002로 바뀌었는데 2002 빈티지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2002 꼬투디론 와인은 이제 거의 뭐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던 빈티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망한 빈티지 이제 망빈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 되게 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되게 묽고 이제 당도가 떨어지고 좀 싱겁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산 그 이제 꽃두리론 와인 자체들이 대부분 보면 좀 묽었거든요. 묽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도 뭐 빈티지는 바뀌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유기농 와인 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백화점도 팔고 할인점도 팔고 이제 레스토랑 호텔에서는 이제 하우스 와인으로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간혹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아니 맛이 그러니까 레드 와인인 줄 알고 이게 따랐는데 이거 뭐 로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맛이 가볍고 묽어요? 이렇게 말하면 항상 똑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유기농 와인이라서 그래요. 유기농 와인이라서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추럴 와인이 꼭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도 잘 만드는 내추럴 와인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추럴 와인 중에서 잘 만드는 내추럴 와인들은 보면 뭐 일반적인 뭐 우리가 말하는 저런 정말 풍부하고 되게 이제 상큼하고 신선한 향들도 많은데 왜 이상한 거를 말을 하면 꼭 내추럴 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가서 아 왜 그러니까 이 파스타가 왜 이렇게 짜요? 그러면 아 이태리 현지에서는 그래요. 근데 막상 이태리 현지에 가도 물론 짠게 만드는 파스타도 있지만 안 짠 파스타도 많거든요. 예,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추럴 와인이 정말 대세고 정말 좋은 생산 방식이고 그게 정말 맞는 생산 방식이라면 저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이렇게 내추럴 와인이 인기 있고 이제 많이 팔리는 내추럴 와인 보시면 대부분 생산지가 어디냐 그러면 프랑스의 뭐 이제 랑그독이나 아니면 이제 루아르,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뭐 발렌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라만차 뭐 이런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은 뭐 이제 프랑스, 스페인 그러면 와 거기 와인 되게 많이 팔리고 이제 와인을 되게 유명한 생산 국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메이저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내추럴 와인이 대세고 만약에 내추럴 와인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생산 방식이라면 사실 제 생각에는 프랑스 중에서도 뭐 랑그독이나 이제 그 루아르 같은 데서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보르도, 부르고뉴, 꼬뚜디론 이런 데서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이태리에서도 피에몬테, 토스카나 이런 쪽에서 끌어야 되고 미국은 나파밸리 이런 쪽에서 인기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은 이런 쪽이 있냐?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되게 인기 있는 와인들이 보면 어떤 게 조금 있냐 그러면 사실 되게 이제 이미지가 예쁘고 쌈박한 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또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인기를 끄는
그런 와인들이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는 뭐 이렇게 이제 글이 길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사진으로 보통 딱 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예뻐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인기 있는 내추럴 와인들 한번 보시면 아마 지금 여기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미지의 내추럴 와인들을 보면 다 예쁩니다. 다 전통적인 그런, 그러니까 칙칙한 그런 뭐 병 바틀이라든가 이미지가 아니고 되게 쌈박하고요. 예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바로 그런 와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되게 현대적이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스타랑 잘 묶여가지고 그래서 더 인기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인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잘 맞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이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와인이 뭐 내가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이제 이렇게 고르는 거는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단지 내추럴 와인이란 이유로 비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정말 내추럴 와인이 비싼가? 내추럴 와인이 비싸야 되나? 왜 내추럴 와인은 비쌀까? 왜 내추럴 와인은 비싸야 되냐? 한번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소비자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약간의 고민을 해보시고 아마 결정을 하시면 그건 참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